안녕하세요. 유난히도 궂은 가을비 속에서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감독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셔온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무순 파워가 감독도 막 지 맘대로 교체합니다. 감독 인사 좀 하지? 안녕하세요. 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딱 안녕하세요 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권한 바뀝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를 이제 9월이면 가을이면 시작을 해야 되죠. 특히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올해 잃어버린 것도 많고 놓친 것도 많고 그래서 저라도 여러분들한테 본전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 나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무 아시죠? 지난번에 누가 이 나무 찍길래 오기 속으로 따라갔다가 말짱 했던, 그래서 이 나무 본전 찾기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건실하게 컸습니다. 일단 묵은 잎 솟았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한 군데서 3개 나는 것들, 그걸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 그때 당시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가까이 와서 봐요. 보여줘요. 오늘 이 감독이 이 카메라 촬영이 처음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리숙하고 다소 보기에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때 카토카 파스타 붙였었는데 암으로 들어가지고 벌써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생육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뿌리 이쪽으로 덮어가지고 이 뿌리가 이 줄기를 가로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유엔 헌장의 공식적인 이 브리핑에 따라서 여기를 갖다 잘라냈었는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아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렇게까지 잘라내면은 이 나무가 본전을 찾아가는 과정을 절반 정도는 맞춰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절반 나머지를 갖다가 하는데 잠깐 기억에 없는 분을 위해서 이 나무가 전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물론 뒤에 이제 링크는 걸어 드리는데 잠깐만 압축으로 보시겠습니다. 다녀보기 귀찮으니까. 어때요? 좀 같이 올라갔습니까?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갑자기 떨어진 것 같아요. 자, 보셨죠? 그때는 막 잘라내기만 했죠. 잘라내기만 했는데 잘라내고 나서 단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컸는데 올해 우리 예민하신 구독자님 한 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왜 올해는 단엽을 했는데 이파리가 다 단엽 안 한 것처럼 길어요? 깁니다. 이유는 단엽을 하고 나서 우리가 7월, 8월에 7월 달에 6월 달에서부터 7월 달까지 단엽을 했잖아요. 근데 단엽을 하고 나서 1차 장마는 여기 예솔 같은 경우는 딱 하루 비 오는 걸로 지나가 버렸거든요. 근데 2차 장마가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마 기간이 길면서 이 빗방울에 포함된 질소거름, 요게 이 나무한테 거의 매일 투여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조금 길어진 겁니다. 감안하시고 이파리가 길어도
왜 이리 저렇게 길다냐 의문을 품으셨던 분이 혹시라도 계셨다면은 그분은 분재할 자격이 차고 넘치시는 분입니다. 감독 어때?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 안 해? 질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뭐 이거 이 정도 되면은 대충 다 거의 다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독 네. 이리 와서 철사거리 과정 위에서 이렇게 좀 보여줘봐. 이 멍청한 감독이 예술에 엄청나게 그 사마귀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마귀를 여기 와서 하면 되는데 서울에서 사마귀를 갖다가 잡는 수술까지 했대요. 그래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꾀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내려와서 내리 연휴 기간 동안 잠만 퍼자겠다라는 그런 음모를 숨기고 왔던 거죠. 맞지? 음모라뇨, 음모라뇨. 그럼 명백한 사실일 뿐이지. 명백한 사실은 여기 사마귀 잡아다가 물어 뜯기면은 사마귀가 사마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응? 근데 그 사마귀들 다 놓아두고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사마귀를 잡은 이유가, 응? 비싼 돈 안 들었어. 어차피 다 보험사일 테. 자, 여러분들은 허접한 감독의 변명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철사거리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두 개를 걸어 가지고 해야 이게 튼튼한데, 이 정도 되면 너무 가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요. 한 겹 더 지나가면 됩니다. 한 겹 더 지나갈 때는 처음에는 내 맘대로 했는데 두 번째는 그게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요 첫 번째가 지나간 선을 따라서 그대로 나란히 붙여갖고 감아줘야 보기도 좋고 이 철사가 또 힘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란히 붙여서 감아야 철사가 힘을 쓰기 때문에 요 점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감독님, 부감독 같은 경우는 뭐 잔가지까지 전부 다 철사를 걸어 가지고 그림 같은 모양을 만들어 놓는데 예술지기는 1년 늦습니다. 언제 그림 같은 모양이 되느냐? 내년에 그림 같은 모양이 돼요. 그걸 우리 감독한테 물어봤자 전혀 생뚱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뭐 그냥 제가 그냥 설명을 하죠. 이 감독 같은 우리 부감독 같은 경우는 이 잔가지까지 전부 철사를 걸어서 잎의 모양 방향을 갖다가 전부 다 맞춰요. 그러면은 나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술지기는 이 귀차니즘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 잔가지 철사를 잘 안 건단 말이죠. 그럼 안 걸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 가지 잎 끝이 전부 요놈은 요리 가고 위로 가고 해갖고 지 멋대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또 이 똑같이 철사를 감아도 사람마다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부감독이 철사를 감게 되면은 이 철사를 바로 다음에 풀어줘야 됩니다. 이유는 감독 왜 그럴까? 그러게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 과수원집 아들이라 걸음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안다는데 우리 아들은 분재집 아들이 이 해송하고 육송도 구분 못할 거예요. 응? 어때? 해송하고 육송하고 구분할 수 있어? 해송이 잎 색깔이 좀 더 연하긴 하지. 연하긴 해요. 좀 더 길고. 길고, 그다음 육송은 반대로 좀 짙고 짧고. 이렇게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 멋대로입니다. 세상 오늘 여러분들은 완전히 또 새로운 이론과 학설을 갖다가 배우게 돼요.
듣게 됩니다. 배우는 것이 아니죠. 이건 듣는 거죠. 그냥 듣고 흘려보내십시오. 세상. 영상 흔들리니까 네. 웃기지 마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자, 해서 요 모양을, 요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니? 부채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밑에 면이고, 요렇게 동그랗게 해서 부채를 만든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이 부채꼴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무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지금 과잉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대개 이제 저는 이렇게 굵은 철사만 감고 말거든요. 우리 부감독처럼 이 가는 철사 아주 1mm까지 사용해가지고 세세하게 그렇게 안 만드는데, 오늘은 우리 새로운 감독이 지켜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 나무 그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뼈대를 갖다가 맞춰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는 거니? 이미 여세 됐고, 여기에서만 이렇게 수간부가 서면은 그냥 나무가 그대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해주는 것은, 지금 해주는 이 작업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 이 나무 가지를 갖다가 햇볕과 바람이 가장 잘 통하고, 햇볕을 받고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이 가지를 갖다가 재배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놔두면은 지 언젠가는 이 지가 가지 알아서 배열을 할 텐데, 굳이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실 이 현명한 우리 시청자님들이 계실 텐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 자연에서 나무가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찾기까지는 대략 한 10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철사거리를 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그 100년의 시간을 갖다가 30분은 조금 뭐하고, 어차피 이 나무가 자연에서 완성목으로 다가서는 데 100년이 걸린다라고 그러면은, 분재는 그래야 한 10여 년? 그 정도 해서 한 10분의 1로 단축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철사를 걸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철사를 많이 걸면 많이 걸수록 이 나무를 갖다가 키우는 사람, 즉 분재인의 의지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저같이 대충 만들면은 이 나무 의지를 더 높게 사는 겁니다. 제 스타일은 기본적인 뼈대만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나무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나무만 그러는 게 아니죠. 제 살아가는 방식도 그러고, 그 다음에 자식을 키우는 방식도 그와 유사했습니다. 어때? 감독 맞지? 이 일이 간섭 안 했지? 그러긴 했지. 발음을 똑똑하게 해. 어때? 몰라요. 10년도 넘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키워놨더니 저 혼자 큰 줄 알고 자식들이 한결같이 다 그래요. 10년 됐는데 기억이 안 난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를 했던 말까지도 다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삽니까? 다 기억은 안 하지. 그래도 기억할 만한 것들은 하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 1차 가지를 갖다가 완성을 시켰어요. 누가 가래 완성을 시켰다 그러면 완성된 걸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제 더 정교하게 하려고 그러면 요런 가지까지 전부 철사를 걸어 갖고 뉘어 놓으면은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올 텐데, 오늘 여러분들은 운이 없어요. 부감독이 없거든요. 이 부감독도 온다고 해가지고 부감독하고 같이 찍으려고
이 나무를 갖다가 털도 안 뽑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감독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갖다가 취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부감독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부감독도 또 딸내미가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바람에 한번 깨진 약속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이 10월 5일 추석 이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나무를 지금 10월 5일이니까 10월 초순이죠. 지금 굳이 철사를 거는 이유는 이 나무를 내년에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으면은 10월달 하고 11월까지 충분히 나무가 이 바뀐 모습에 적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철사를 감는 것은 물관, 채관 이런 것들을 갖다 줄기를 갖다가 뒤틀어 놓아 가지고 어쨌든 변화가 오잖아요. 뒤틀어 가지고 나무가 좀 상당히 좀 고달퍼 하거든요.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상태인데 내 욕심 앞세워 가지고 바로 철사를 분갈이를 해버리면은 나무 가지가 마르거나 심하면은 우리 그 옛날에 여러분들 영상에 보았던 그 부감도구 소나무처럼 죽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철사를 갖다가 그 작업을 지금 이 시기에 해놔버리면은 나무가 내년에 철사 분갈이를 예솔식으로 싹 어차피 털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털어서 해도 나무가 데미지를 훨씬 덜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봄에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철사를 지금 10월 달인데 지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내년 봄에 분갈이를 하는데 수영 교정을 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전제 조건은 예솔표 액비를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주어서 나무 세력이 끌어올려진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 예솔표 액비를 안 쓰시는 분들이 예솔직이 따라서 예솔식으로 흙을 전부 다 털어내면은 가지가 마를 위험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왜? 나무 세력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 나무 분갈이 하고 나서 이제 내년부터 내년 후반기부터 나무 성장 성장력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일주일에 2번 액비를 주는 걸 갖다가 보여드렸는데 이 나무 내년에 분갈이 하고 나서 장마 이후에 일주일에 액비 2번씩 주어가지고 세력을 급상승 시키면은 곧바로 내년 하반기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난 점에 한마디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걸음을 쓰시다가 이렇게 한번 되었던 분들이나 좀 초보 분재인들, 이런 분들이, 액비 쓰시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걸음 써도 괜찮을까? 괜찮다고는 하는데, 죽으면 나무까지도 다 보상해 준다는데, 하면서도 주저하거나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액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집안에서 목마를 때 물 마시듯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리 전문가대로 방식이 있고, 초보 분재인은 초보 분재인대로 방식이 있겠지만은, 이 전문가들이나 초보들이나 그냥 목마를 때 물 마신다고 생각하듯이 그냥 주면은 그 효과는 예솔지기가 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나 똑같이 나타납니다. 걸음 자체가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액비 쓰는데 제가 그래요.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었는데 저도 이제 액비를 쓸 자격이
생겼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엥? 액비 쓰는데 웬 자격? 했는데 그만큼 많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술표 액비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액비를 줄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문제는 액비를 한두 번 줘가지고 해서 어떤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액비 줬어요? 그러고 물어보면은 예, 액비 주긴 줬어요. 그래서 몇 번 어떻게 주셔요? 그러면 지난달에도 한 번 줬고요. 이번 달에도 한 번 줬고요. 그 정답이 10점짜리 정답, 10점짜리입니다. 액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1년 정도 줘야 나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 궤도에 올라섰구나라고 그때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 주워놓고 나서 올해 걸음 줬으니까 그분은 아침에 한 번만 먹고 그리고 또 한 달 단위로 보면은 하루만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걸음은 아무리 예술표 액비라도 일주일 단위로 꾸준하게 주어야 그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자, 감독 어때? 나무 모양이 좀 나와? 좋아해요. 예뻐져? 예뻐지냐고 물어봤지? 좋아해요. 뭐야 그래? 자,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이 철사거리 과정을 제가 이렇게 종종 보여드리잖아요. 보여드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본인은 안 된다. 얼기설기다. 근데 이게 최종적인 목적은 나무 모양을 갖다가 예쁘게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나가면은 이제 철사거리도 하나의 예술의 장르로 이제 승화를 시키죠. 그 예술의 장르까지 승화시킨 대표적인 그 아저씨가 바로 부감독이죠. 철사 가는 것도 예술이에요.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니? 노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나무도 지금 그 상품목 중에서 전형적인 상품목도 안 됐지. 제일 처음에는 분재 소재로 저게 과연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나무가 엉터리였던 나무를 이제 다 잘라내 가지고 이제 그 기본 틀을 남겨 놓으니까 나무가 비로소 그 모양을 갖다가 이제 갖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나무 분재 노릇은 하겠구나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철사를 풀었다라고 해서 한 번 풀었다라고 해서 요게 딱 이제 지금부터는 분재야, 요거 아닙니다. 이렇게 감았다 풀었다를 최소한 그래가 한 3번 정도는 해야 나무 꼴이 좀 나네 라는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가 지금, 그러면 이 나무는 지금 몇 번째 철사를 거는 거냐 해서 기록을 따져보니까 이건 지금 2번째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철사를 걸어서 지금 이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생 초보로 처음에 거는 철사가 아니고 2번째 거는 철사인 셈이죠. 제 항상 그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인데 오늘 제가 이 새로운 감독을 만나가지고 좀 긴장을 했나 봅니다. 어때? 감독, 나 긴장한 것 같지? 아니요. 장단도 못 맞추고. 응?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철사거리는 나무가 앞으로 성장해야 될 방향을 이 얘기를 하면서 나무 기본 틀을 잡는 건데,
이 기본 틀을 잡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나무가 가진 가장 좋은 점, 장점을 갖다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최대한 없애거나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사거리가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 나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그 마을 입구, 그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 보면은 이 기가 막힌 이쁜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멀리서 보면은 우와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상처투성입니다. 벼락 맞은 자리도 있고요, 썩어 들어간 자리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나무 스스로 이제 또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나무 스스로는 햇볕과 바람이 가장 잘 통하도록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키워 나가는 것이고, 근데 나무 스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죠. 저렇게 그 감독같이 생긴 애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그 괜히 행패 부리면서 나무 가지를 꺾기도 하고, 또 태풍과 바람에 의해서 나무 가지가 또 날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축소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위적으로 사리를 다듬어서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라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그 나무가 가진 그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거, 뭐 요걸 갖다가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것이 있는데, 사실 내년에 분갈이를 염두에 뒀다라고 그러면은 잔가지까지 다 일부러 철사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무한테 조금 더 무리가 가니까 기본 틀만 딱 만들어 놓고 철사를 감는 것이 나무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예솔지기가 이 작업을 하면서 아마 날로 먹는 듯한 느낌? 이걸 지금 받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날로 먹은 거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가지를 잘라내면서 어떻게 해야 나무가 되는가를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가지들만 남기고 불필요한 가지들은 전부 솎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철사를 거는 것만으로도 나무 수형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영상 보셨잖아요. 처음에 과연 저것이 나무가 될까 싶었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 없이 특별한 것 없이 그 가지만 남겨놓고 자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철사를 걸어가지고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나무가 만약에 분갈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내년 단엽 거치고 나면은 굉장히 준수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왜? 요게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부감독님은 2단계에서 완벽한 모습을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무하고 같이 만들어 가니까 내년쯤 되면은 나무가 햇볕을 보기 위해서 이 잔가지들이 또 잎의 방향이 쭉 거르게 나와요. 지금 같으면 이놈은 요리 오고 이놈은 요리 가갖고 지 멋대로인데, 우리 부감독 같으면은 이것도 철사를 걸어서 이렇게 방향을 전부 맞추고, 저도 방법 알아요. 그러고 나서 이 끝을 약간씩 올려줍니다. 그러면 나무가 기가 막히게 다 이뻐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하나로 내려있고 이렇게 갖고 방향이 조금 했는데, 이거 약간 틀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잎의 방향을 약간 위쪽으로만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이런 테크닉에 우리 부감독님이 능숙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은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데, 자, 이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소재를 처음 접했을 때 하고 지금 모습하고 어때 감독? 이 나무 어때? 아까 처음에 접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어때? 그것이 그거야? 저는 까망눈이에요. 아. 그래서 까말면이어가지고 나무가 이뻐졌는지 안 이뻐졌는지 그것도 모른다 이거지? 그럼 눈을 왜 달고 다녀? 제 눈은 프로그램 짜라고 있는데 이걸 프로그램으로 짤 수 있을까? 그래갖고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로봇으로 이 작업을 시키는 거야. 가능할까? 3D 스캔 떠가지고 음. 데이터 먹어서 응, 학습시키고 뭐가 좋은지 하면은 응. 뭐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도 모르지. 그럼 한번 해봐. 먼 아니, 먼 미래라도 해도 뭐 기껏해야 10년일 것 아닌가. 10년은 미래지. 먼 미래. 그럼 20년. 응? 자, 해서 이 나무 여기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가지 써가면서 그것도 바가지를 스스로 자청해서 써가면서 구입했던 나무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제 좀 본전 좀 찾은 것 같습니까? 이 나무 매력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여기서 확 꺾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나무 전체적인 균형을 갖다가 유지한다라는 것인데 원래는 크기가 이렇게 컸었죠. 키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새로운 감독과 함께 이 나무 본전 찾기 두 번째 영상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렸는데 남은 추석 연휴 기간 즐겁고 행복하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설지기 이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